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번에는 멤버 필드와 멤버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member 필드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설명이라기보다는 형태를 그냥 한번 작성해 봤었죠. 근데 형식 자체를 모르고 그냥 작성해 본 거였고요. 이제는 멤버 필드하고 메소드에 대한 형식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 필드라는 것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선 하나씩 하나씩 따로 관리하던 것을 클래스로 오면서 묶어서 관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묶어서 관리할 때 그 속에 들어가는 형식, 그 필드의 형식이 어떠냐? 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접근 제한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지정 예약어가 나오고 세 번째는 자료형, 네 번째는 필드명, 그리고 이퀄에서 값을 집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접근 제한자는 앞서 배운 바와 같이 private, protected, package, public 네 가지의 접근 제한자를 쓸 수 있고요. 지정 예약어 파트에서는 static, final, static, final, 아니면 transient, 이러한 등등의 지정 예약을 쓸 수 있는데 이 지정 예약어 파트에 대해서는 다음 라운드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예약어를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쓰지 않을 건데요. 이 지정 예약어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약을 걸어갖고 쓸 수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필드의 속성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알아두시고요. 다음 자료형을 적을 수 있는데 자료형은 여러분들 앞쪽에서 라운드 한 4, 5 그 정도에서 배우셨겠죠? 자료형에는 불리언, 바이트, 쇼트, 인티저, 캐릭터 등등등 자료형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자료형만 적어놨지만 실제로는 자료형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클래스형도 하나의 자료형. 우리 아까 exam 언더바 03이라는 거 그런 거 클래스형 만들었잖아요. 클래스형도 자료형인 것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보신 요 exam 언더바 04 요것도 자료형으로 해서 요렇게 멤버 필드 선언하듯이 요 위에다가 선언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뒤에 가서 객체에 대한 배열 배우실 때나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자료형 선언하고 그 다음에 필드명은 사용자 정의 명칭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X와 Y 같은 게 필드명이 되겠죠. X, Y 요게 바로 필드명입니다. 그래서 필드명들 요게 자료형이죠. 그래서 요건 접근 제한자고요. 자, 그리고 이퀄에서 값을 요렇게 지정해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이퀄에서 값 지정해 줄 수 있는 거는 자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C 언어에서는 이렇게 이퀄에서 다이렉트로 값을 못 주거든요. 그래서 값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원래는 이 값 지정해 주는 건 앞쪽 라운드 9에서 배운 생성자에서 보통 값을 많이 지정해 주잖아요. 근데 간단한 값 같은 경우에는 굳이 생성자를 빌리지 않더라도 다이렉트 값을 지정해 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멤버 필드의 형식입니다. 두 번째로 보이시는 멤버 메소드의 경우에도 역시 비슷한데요. 이 멤버 메소드는 앞서서 라운드 7에서 메소드 파트에서 한번 다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지정 예약으로서 스태틱이라는 것을 다이렉트로 써버렸죠. 그 이유는 요 라운드 11에서 배우시겠지만 요 다음 라운드요. 거기서 배우시겠지만 스태틱은 스태틱끼리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태틱으로 지정을 했었던 것 뿐인데 일단은 멤버 메소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지정 예약어 생략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요 지정 예약어 파트에 대해서는 다음 라운드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접근 제한자 역시 마찬가지로 private, package, protected, public 네 가지 접근 제한자 쓸 수 있고요. 지정 예약으로는 static, final, static final, abstract, 그 다음에 synchronized, 다음에 네이티브 이런 등등의 지정 예약어를 사용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라운드에 보시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결과형 리턴 값. 이것도 앞서 설명을 드렸었죠. 7라운드에서. 여러분들 이 결과형 리턴 값 잘 모르시는 분들은 라운드 7을 다시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형 리턴 값은 되돌아오는 값.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상사가 우리한테 일을 시키고 야, 너 이거 일 다 하고 결과 보고해 라고 하면 결과를 보고해야 될 거잖아요. 그 결과 보고가 나올 수 있는 위치가 결과형 리턴 값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다음에 메소드명, 이거 사용자 정의 명칭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아무런 이름이나 정해줄 수 있는데 앞서 배우신 내용에서는 여기 exam 언더바 01에서 요게 접근 제한자가 되고 얘가 결과형 리턴 값 되돌려 줄 게 없다는 얘기죠. 일하고 그냥 집에 퇴근해버리면 됩니다. 다음에 뷰x, 뷰y와 같은 이러한 이름이 바로 사용자 정의 명칭으로서 메소드 명이 될 겁니다.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매개 변수들이라고 해서 이 메소드를 처리할 때 필요한 값들이 있다라면 이쪽으로 전달이 된다. 그러니까 이쪽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결과형 리턴 값이 나가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스로우스 예외 클래스는 요 내용부에 입출력 묻고 있을 때 우리 스로우스 IO exception 이러한 거 걸 수 있다 그랬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메소드들 뒤에 스로우스 이게 붙게 되면 요 내용부에 필요한 예외 전가가 있다 라는 뜻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형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간단한 형태의 메소드와 그 다음에 필드를 한번 작성해 본다라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겠네요. 지금 7번까지 예제했었네요. 자, 요 패키지에서 디폴트 패키지에서 할 겁니다. 자, 요 패키지 영역은 뒤에 가서 배우실 테니까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8번 예제 작성하도록 하죠. 자, 8번 예제 작성해 보시면 하나의 클래스에서 작성을 한다고 쳤을 때 exam 언더바 08 언더바 서브라는 것을 작성해 둘 거고요. 메인 메소드에서 얘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형태를 만들어 둘 겁니다. 그렇더라면 간단하게 멤버 필드로 private 멤버 필드로 string name이라는 것을 하나 선언하고요. 멤버 필드는 일반적으로 private로 선언한다는 것이 선언해 두는 것이 좋다라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죠. 해두시고 멤버 메소드는 이러한 멤버 필드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네임에다가 뭐 할 겁니까? 라고 하면 값 입력받을 겁니다. 라고 하면 값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형태 작성해 주셔야 되겠죠. 입력받을 수 있는 형태의 값으로는 private로 buffer the reader 하나 선언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in 하나 선언해 주시고 buffer the reader 쓰려면 IO 패키지 필요하겠네요. 자,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요 in이라는 요 객체에 대해서 초기값 주기 위해서 name의 초기값, 디폴트 값, 널값 주기 위해서 생성자 하나 필요하죠. 생성자는 라운드 9에서 배우신 그 내용입니다.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고요. 다음 괄호 열고 닫고만 달려있는 거고요. in에 대해서 new buffer the reader, new input stream reader, system.in 하셔서 입력받을 수 있는 객체 in 만들었고요. name에는 초기값, 디폴트 값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전에 필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멤버 필드를 선언하면서 그러니까 접근자 다음에 자료형 자료형은 이러한 식으로 클래스형일 수도 있습니다. 인티저 x와 같은 뭐 일반 뭐 이러한 것도 될 수가 있겠죠. ag 이러한 일반 자료형일 수도 있지만 위에와 같은 첫 글자가 대문자인 이러한 클래스형들도 자료형으로 선언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age의 0값 뭐 이렇게 초기화시킬 수 있는데 이 전부 다 생성자 안 쓰고 뒤에다가 이퀄해서 값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쪽 보시면 지금 이퀄에서 값 들어가는 부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값을 지정해 줄 수도 있는데 우리 앞에 예제처럼요. 이렇게 값을 지정해 줄 수도 있는데 정석대로 따지자라면 생성자에서 초기값 주는 게 맞다라는 뜻이고요. 자, 생성자 메소드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일반 멤버 메소드 만들어 봐야 되겠죠. 멤버 메소드 형식이 어땠습니까? 첫 번째 접근자. 메소드의 형식은 일반적으로 퍼블릭 접근자 쓴다고 했었습니다. 다음 지정어. 지금 지정어는 전부 다 생략돼 있죠. 멤버 필드도 지정어들 다 생략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생략돼 있으니까 생성자는 당연히 지정어를 따로 처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멤버 메소드 만들어 놓고 지정어 생략하고요. 결과형 리턴값 되돌려줄 결과값이 없다라는 식으로 해볼까요? 그래서 void 하셔서 set name 이름을 이렇게 호출할 수 있도록 set name 만들어 두고 이름 한번 세팅해 볼까요? system.out.print 이름은 하고 묶고는 name이라는 영역에 in.readline 하시게 되면 이름 입력받을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근데 에러가 난 이유가 뭘까요? 입력받는 문구 뒤에는 제가 아까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요 내용부에 입력받는 문구가 있으면 throws 예외 클래스 요거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부분이 필요하겠네요. throws IO exception 하셔서 멤버 메소드 만들고요. 나이도 입력받을 수 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set age 라고 해서 throws IO exception 처리해 줄 거고 system.out.print 나이는 하셔서 age에다가는 integer. pass int 하셔서 in.readline 뭐 이러한 식으로 작성을 내주시게 되면 다시 말하면 멤버 필드에 대해서 어떠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뭐 입력받을 수 있는 이러한 동작 자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바로 멤버 메소드고요. 멤버 메소드의 형식이 접근자 한자 다음에 지정 예약어 뭐 생략되어 있고요. 다음에 결과형 리턴값 메소드명 매개 변수 필요하다면 매개 변수들 적으시면 되고 throws IO exception과 같은 예외 클래스들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 하셨으면 또 멤버 필드로서 이 값을 출력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라는 거 만들어주죠. system.out.println name 님 당신은 몇 세시군요. system.out.println 당신은 age 세이시군요. 뭐 요러한 식의 내용 작성 가능하겠네요. 자,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클래스인 여기에서 사용을 못하죠.
그래서 전부 다 이러한 멤버 메소드 만들어갖고 얘네들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라는 기본 개념이 바로 멤버 필드와 멤버 메소드의 개념입니다. 거기에 덤으로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생성자라는 영역이 덤으로 끼어 있다 라는 것이 클래스의 기본 구성이었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사용해 볼까요? exam 언더바 08 ex는 new 08이 아니고 언더바 서브 ex는 new exam 언더바 08 언더바 서브 라고 객체 만들 거고요. ex.set name 하시면 이름 입력 받을 거고요. ex.set age 하시면 나이 입력 받을 거고요. 다음에 ex.display 라고 하면 결과값 출력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왜 에러가 났을까요? 이것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서 입력에 대한 예외가 발생했죠. 발생했는데 예외를 처리한 게 아니라고요. 예외를 전가시켰다고요. 전달해갖고 여기 메인 메소드까지 왔던 얘기입니다. 그럼 얘도 어디론가 전달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IO exception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러한 예외 전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따로 공부하실 파트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일단 멤버 필드라는 것은 그냥 사용할 변수들 선언한 거고요. 공간 만들어 둔 거고 이 공간에 어떠한 동작하는 것이 전부 다 멤버 메소드인데 형식들이 요렇게 생겨 먹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멤버 필드와 메소드. 자, 다 만드셨으면 실행 한번 시켜 보도록 할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이름은 했을 때 김승현이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요. 나이는 10살. 뭐 이렇게 하시면 김승현님, 당신의 나이는 10살이시군요. 뭐 이러한 식으로 뜰 수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각각 멤버 필드라는 것과 멤버 메소드라는 것의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쓰실 때 절대로 요 형식 자체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형식은 고스란히 있고 앞으로 저랑 클래스를 쓰다 보면 이 형식이 자연스럽게 와닿으시겠지만 그래도 요 형식 자체는 뭐 어디 가서도 누가 얘기해보라 그러면 요 순서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요거 두 가지 이것도 앞서서 한번 설명드렸지 싶은데요. 요 두 가지 위치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정 예약하고 접근 제한자 요 두 가지 위치는 언제든지 바꿔서 적을 수 있으니까 책들마다 약간씩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정 예약가 앞에 있는 경우 접근 제한자가 앞에 있는 경우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